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쌤이 달러 투자 방법 영상 나중에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빨리 준비해왔죠? 조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달러 투자 쉽게 하는 방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달러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잠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에는 총 몇 개의 외환시장이 존재할까요? 달러, 유로, 엔, 위안, 파운드 등등등 너무 많을 것 같다고요? 정답은 원달러 시장 이외의 외환시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화와 미국 달러화를 사고 파는 원달러 외환시장만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럼 다른 통화와 거래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통화와의 환율은 재정환율 방식을 통해 환산을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고 일본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N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0엔이라면 결국 1,200원이 120엔이 되는 거니까 1엔당 10원, 100엔당 1,000원으로 환산돼 원엔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원엔 환율, 원 유로 환율이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미달러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달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미국의 소비와 세계 경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만큼이나 전 세계 가계 지출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수입국이기도 하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요. 가계 소득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서 생산 업체들은 더 많은 상품을 만들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장 가동률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 한국, 대만 등의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매출이 늘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달러는 국내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나가게 되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의 역의 상관관계를 활용하면 달러로 대안 투자가 가능한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 보시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의 갇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 가격인 1,150원을 기점으로 달러가 평균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달러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보겠다? 이건 비추천입니다.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달러 투자 자체가 하나의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모아가신다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큰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다른 자산들이 다 반토막이 나더라도 달러로 방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2007년 저점 대비 최고가까지 환율이 70%나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시면 극중의 유아인이 IMF가 터질 것을 예상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큰 위기가 왔을 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달러 투자인 만큼 미리미리 관심 갖고 타이밍이 왔을 때 투자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미국 달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단 달러를 사고 파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요, 은행에 가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여행 갈 때 은행 한 번씩 들려보신 분들은 하시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 투자를 할 때 이 방법은요, 단점이 많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할 때보다 환율이 높게 적용이 되고요. 일반 달러, 약
1,000만 원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외화통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외화통장은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을 하면 자동으로 선택한 외화로 환전돼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일 때 1,200원을 입금하면 1달러로 표시가 되는 거죠. 외화통장을 사용하면 환율 우대라든지 환율 상승으로 얻게 되는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전하면 은행에서의 환전을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러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환전을 할 건데요. 증권사에서 환전을 어떻게 하냐? 증권사 계좌가 있으시면 환전이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계좌가 있으시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0.07%, 환율 우대 95%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혜택 적용 후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원화로 1달러 정도 직접 환전해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증권사 환전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 용어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매매 기준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달러 투자가 수월합니다. 매매 기준율은 은행이 1달러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데요. 그런데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릴 동안 하루에 몇 번이나 계속해서 변하죠. 은행 역시도 환율이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달러를 사고 팔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 금액을 평균을 내서 매매 기준율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 값을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발표해 외환시장이 열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환율이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기준율이 왜 중요하냐? 바로 매수, 매도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외화를 살 때 매매 기준율에 매매 수수료를 붙이면 매수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외화를 팔 때 매매 기준율에 매도 수수료를 붙이면 매도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환전할 때 환율에 이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테크를 하시려면 환율 우대를 적용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왜 은행보다 증권사가 수수료가 더 저렴할까요? 은행에서는 보통 실물 지폐로 환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편에 속하고요. 증권사는 전신환, 그러니까 직접 현찰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외화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산의 숫자만 바뀝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은행보다 저렴한 편이죠. 증권사마다 환전 우대 할인율이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환테크 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달러 RP인데요. 뒤에 영어가 붙어 있어서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달러 RP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의 달러 예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달러 예금보다 이자가 높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왜 은행도 아닌 증권사가 이자를 주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RP는 단기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채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로 돈을 쓰고 갚는 과정에서 채무 관계가 형성되고 어차피 다시 되돌려줄 채무이다 보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줄여서 RP라고 부릅니다. 이런 채무 관계를 금융사와 소비자로 놓고 보면요. 금융사는 단기로 소비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굴린 후 소액의 이자와 함께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고요. 이때 원화로 거래하면 원화 RP가 되고 달러화가 되면 달러 RP가 됩니다. 여기서 달러 RP의 단점도 있는데요.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달러 RP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돈을 못 돌려받게 되죠. 또 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외화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항시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RP는 대표적으로 수시형과 약정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시형은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예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약정형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적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약정형은 수시형보다 더 높은 이자가 붙게 되죠. 달러 RP는 따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증권사의 외화 RP 메뉴에서 간단히 동의 절차만 거치며 달러 RP를 매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달러 RP를 매매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달러로 환전을 하셔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달러 RP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달러 발행어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 발행어음을 말하는데요.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융통화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최소 투자금 이상을 넣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달러 RP로 달러를 모으면서 불리고 있다가 투자금이 커지게 되면 달러 발행어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달러 발행어음은 고객과 증권사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고객에게 받은 돈과 고객에게 지급되는 돈 모두 외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개인이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은 기업 등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환해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해외 투자 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해지 비용은 1%에서 1.5%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달러 발행어음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기간별 약정금리의 60%에서 90% 수준의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비상금을 현금으로 장기간 보관할 때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어디에 묶어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다양한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정적으로 달러 투자를 해보신 분들께 단기 투자는 RP, 1년 정도 여윳돈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달러 발행어음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 투자 방법 중 주쌤이 일부러 언급 안 드린 투자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달러 ETF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달러 ETF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가자!